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입니다. 불확실한 시장 언제까지나 이 같은 형태가 펼쳐질 것인가 변화는 없는가 전략 세우겠습니다.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미중 무역 분쟁부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 방문했습니다. 아무래도 뭐 골프도 치시고 즐기시느라고 이전보다 트럼프 횟수가 좀 트위터 횟수가 좀 줄기도 한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? 네, 일단은 뭐 가장 중요했던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. 오히려 이 부분은 7월 달에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로 유예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더 연기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지금 일본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압박 정책을 가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행정부인데 이거에 대한 카드로서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표심에 대한 우려가 아베 총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월 이후로 연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농산물 시장에 대한 관세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협상이 좀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일본 자동차 기업에 대한 25% 관세 부과보다는 오히려 농산물적 관세 인하로서 이런 스몰 딜을 협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출구 전략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약 갖는다면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감보다는 조금 더 한층 불안감을 놓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의 본류는 아니지만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한숨 돌려가는 거죠. 유럽 의회 선거가 끝났습니다. 유럽 의회 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는 이게 이제 소위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쪽으로 갈 수 있느냐, 메이 총리도 사퇴하고 후임자가 나오면 이런 쪽으로 다시 조금 더 걱정이 올라왔거든요. 그 부분은요. 네, 일단 지금 이제 메이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전 외무부 장관인 보리스 존슨입니다. 다만 이분은 이제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이죠. 그래서 10월 말에 노딜이든 딜이 있든 없든 무조건 브렉시트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취해왔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10월 말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게 되면 당연히 파운드화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. 주식시장 자체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경기 피해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.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영국 입장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하기에는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유럽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번 이슈만으로는 불확실성은 좀 더 커졌다. 시장의 상단은 좀 더 제한이 되고 하단은 한층 더 내려올 수 있는 이슈는 맞다.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당장은 이제 누가 영국 의회에 장악하고 총리가 되느냐가 확인해야 될 문제이고요. 외국인 수급이 이제 이번 주가 MSCI 조정이 되는 주간이어서 오히려 뭐 더 나올 것보다는 이제 조금 그칠까? 변화가 있을까를 기대하는 주간이거든요. 그 부분은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A주 편입이 오늘 28일 종가 기준으로 나타나는데 외국인 순매도 흐름이 기계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. 다만 과거에 2018년대 흐름을 보시면 당일에는 오히려 전체 외국인은 순매수를 마감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기계적 자금 이탈이 나온 만큼 액티브 자금이 많이 유입됐었고요. 많이 유입될 수 있었던 건 미리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미리 숏을 쳤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흐름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 물량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적 자금 이탈이 출회가 됐을 때 이것을 매수하는 전략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당일의 뭐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. 오히려 그 다음 이제 리밸런싱이 8월, 11월인데 5월보다는 8월에 이제 편입되는 중국 A주라든가 사우디 비중이 5월보다는 좀 더 작습니다. 그 이유는 5월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편입도 있고 치넥스트 편입도 있기 때문에 사실 5월 달이 비중이 좀 더 크게 축소가 되는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5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. 물론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지만 최근에 이란 이슈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불확실성을
감안을 했을 때 달러가 이제 추가로 강세를 보이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점차 이제 비어 있는 수급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5월을 시작하면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을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만 6월에도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죠.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참 오래 힘들었는데 전반적인 이제 2050선을 등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단기 흐름 또 시장 전략 묶어서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 저희가 최근에 증권사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하반기 전망 흐름일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기관들의 세미나나 많이 돌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결론일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 거고요.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슈를 하나씩 뜯어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불안감이 좀 과도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팩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25% 관세 인상만 부여된 상황이고요. 아직은 추가 3천억 달러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 정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패닉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을 했을 때 좀 협상의 모습으로 가는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저희는 이번 트럼프 외교 정책의 실체를 좀 파악을 해보면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계점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경기 피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2019년 6월 말에는 민주당의 공식 첫 토론회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주별 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단적인 예로는 작년 11월 총선을 기억을 해보시면 9월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하고 10월부터 바로 입장을 바꾸면서 뭐 협상을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또 언제 말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슈입니다. 그래서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매수 전략을 어느 정도 모색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시간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. 저희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성장주 중심, 특히 5G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그리고 테크라든가 텔레콤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는 뉴스만 나오더라도 뭐 산업재 중심으로 낙폭 가대주들 반등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시간이 질문을 하나 더 하기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었어요. 네.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여쭤볼 게 몇 가지 좀 더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. 지수 한번 보고요. 네, 상승폭을 뻗쳐가진 못하는 상황이죠. 코스피가 1포인트 이내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 있고요.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상대 강도를 보이면서 3포인트 올라가네요.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결정, 좋은 투자하십시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